오늘 수업 내용이 많거든요. 예. 오늘 그 덧술이죠. 자, 오늘 송순주 덧술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송순, 송순을 사용하는데, 송순이는 4월 하순에서 5월 초순 이때밖에 채취 못해요. 이 기간 중에. 자, 그래서 길이가 15cm 내외, 그 다음에 모엽이 자라지 않은 것이 최상품이고, 모엽이 자란 것은 1cm 미만의 것. 새순에 새 솔잎이 자란단 말이죠. 그게 1cm 미만의 것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가급적이면 1cm보다는 적은 거. 그러니까 이제 1cm 이상 이렇게 자라게 된 것은 이건 전부 다 제거해야 됩니다. 모엽이 자라있는 걸 사용하게 되면 제거를 해야 돼요. 반드시. 왜? 이게 들어가면 짤짤한 솔잎이 들어가게 되면 술이 떫어져요. 물론 송순이나 솔잎을 많이 넣어도 떫은 맛이 많이 나겠지만, 이게 술맛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니까 이거 다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엽이 자라있는 것을 하게 되면 물로 한번 씻은 다음에 더러우니까 물로 빡빡 비벼서 씻으세요. 비벼서 씻으시고, 물로 헹궈서 시루에다 찝니다. 찜솥에다 찌어도 상관없고요. 쪄서 송순 색깔이 연두색이 되지면, 초록색이죠. 송순이 초록색인데 삶아서 찌게 되면, 삶거나 찌게 되면 연두색으로 바뀌어요. 연해진단 말이에요, 색이. 그러니까 푸른 기운이 없이, 녹색 기운이 없이 전체가 연두색으로 색이 바뀌면 그만 찌셔야 돼요. 너무 많이 쪄버리면 뭉개져 버려요. 그래서 연두색으로 바뀔 정도만 찌시는데, 쪄지고 나면 펼쳐서 냉각을 시켜요. 냉각을 시켜서 꾸들꾸들해지면 이게 송순이라고 하면, 이게 쪄서 냉각을 펼쳐서 식히면 약간 삐득삐득해집니다. 꾸들꾸들해진다 그러죠. 그럼 여기가 맨 끝에요. 여기가 꺾은 부분이고, 그렇죠? 그럼 여기 부분을 잡고 면장갑을 끼고 이걸 거꾸로 이렇게 훑어내리면 잘 자란 모엽들이 제거가 되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건조시켜야 돼요. 마디가 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꺾으면 나무젓가락처럼 톡톡 부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접히면 안 말랐어요. 안 말른 것은 나중에 곰팡이 피고 썩게 되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꺾었을 때 완전히 톡톡 부러져서 떨어져 나갈 정도로 건조시켜가지고 비닐봉투 같은데 넣어서 두고두고 쓰시면 돼요, 필요할 때. 그래서 쌀 한 말당 일말당 건조시킨 거 10 내지 15g
이거 생것으로는 100g 이상입니다. 무게가. 이게 말린 거 15g 정도 되면 엄청나게 분량이 사실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상 쓰시지 말라는 겁니다. 많이 넣게 되지면 술의 기호성이 떨어져요. 다시 말하면 오래 못 마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술맛도 나빠지만 과다 사용하게 되지면 지나치게 강해지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 이게 1번이에요. 이게 두 번째고, 첫째는 발효가 나빠진다고 하는 거죠. 송순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일단 술이 잘 안 끓어요. 발효가 잘 안 돼. 그러니까 많이 넣어서는 안 되고, 발효가 안 되면 이제 싱거워지겠죠. 싱거워지면 술이 변질이 빨라지니까. 이것 때문에 첫째 많이 쓰지 말라는 이유고, 두 번째는 송순 향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면 첫 잔 정도는 참 좋아요. 그냥 향만 맡기에는. 근데 마실 때는 기호가 떨어져. 그래서 과다 사용하지 말 것 절대. 예, 오늘 송순은 그러니까 송순만이 아니고 솔잎, 솔방울, 송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올해 송순이, 새순이 묵은 가지가 되지면 송절이에요. 예. 그러고 송피, 송근, 소나무 뿌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리하는 방법은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예. 자, 이렇게 해서 하시고 술 빚을 때 언제 덧술이에요? 고두밥 찔 때 고두밥하고 같이 쪄버리면 돼요. 자, 잘 들으세요. 지금 이것은 한번 쪄서 말려서 보관했던 것을 쓸 때는 고두밥을 찔 때 씁니다. 예. 찔 때 쓰는데 고두밥에 찬물 뿌리죠. 찐 다음에 그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생솔잎을 쓰셔야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처음 고두밥 안 쪄서 찔 때부터 같이 쪄야 됩니다. 이것은 송순이 솔잎이 갖고 있는 탄닌, 떫은 맛, 이 탄닌을 파괴하는 방법이에요. 탄닌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열 처리를 여러 번 해주면,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두 번 찌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생솔잎을 갖고 오셨으면 지금 안 쪄놓은 고두밥 위에다가 솔잎을 올려놔야 돼요. 오래 쪄야 돼. 그래서 솔잎을 하실 때는 가위 갖고 그냥 솔잎 잘라버리든지, 나뭇가지 사이에 붙어있는 그 부분을, 밑줄 끝부분을 자르든지, 아니면 일일이 뽑아서 뜯다 보면은 그 모엽 집까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흙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건 다 제거해야 되니까 가위 갖고 이렇게 잘라버리면 됩니다. 솔까지 꺾어다가 가위로 이렇게 잘라버리면 그거 안 달라붙게 되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보관해놓고, 처리해서 보관해놓고 사용하시고,
바로 쓰실 경우는 지금 처음부터 고두밥 찔 때 처음부터 같이 찌시는데 처음부터 같이 찌는 게 안 좋아요. 아무래도 탄닌 파괴가 덜 돼.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생선 처음부터 막 쓸 때는 양을 더 적게 하셔야 됩니다. 생솔잎 같으면 한 50g 정도만 한 주먹 정도 넣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작은 한 주먹. 욕심껏 많이 넣어가지고 술 안 되게 하시지 말고. 예. 어떤 사람은 아주 솔잎을 아주 엄청나게 많이 넣었는데 그 술은 향은 좋고 달고 부드럽다고 하는데 발효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 저장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적게 사용하는 쪽으로. 그래서 적게 둘 다 적게 사용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강조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술을 30일 정도 이렇게 돼서 발효가 완전히 끝나가지고 술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은 알코올 도수가 꽤 높게 나오는 방법입니다. 공부하신 방법은. 근데 이 술이 시간이 지나면 숙성을 시키면 숙일수록 솔잎 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맛이 강하게 나타나요. 이게 처음부터 향이 강해버리면 나중에 맛없어서 못 마시게 되는 거예요. 숙성시켰을 때 향이 강하게 나타난 것을 고려해가지고 양을 조절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향이 강하고 아주 좋으면 나중에 맛없어서 못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처음에 발효가 막 끝났을 때는 솔잎향이 그냥 은은하게 좀 날 정도, 냄새만 풍길 정도로 연하게 나야 그 술이 장기간 숙성을 시키고 할수록 술이 향이나 맛이 좋아지는데 처음부터 너무 좋아버리면 나중에 그 술은 맛없어서 안 마시게 되고 술 색깔이 나중에 변해요. 탄닌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술 색깔이 나중에 휘발유색이 바뀌어버려요. 휘발유색으로 붉어진단 말이에요. 산화에 의해서 탄닌이 공기하고 접촉해서 계속 산화하면 붉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술 색깔도 맛도 그러면서 이제 점점 술이 떫어지고 술을 마시고 나면 입안이 말라요. 탄닌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완하려면 적은 양을 사용하시고 알코올 도수를 높여서 발효해서 송순의 솔잎의 이런 효능이나 성분들이 충분히 우러나도록 해주면 더 좋다는 거죠. 많이 넣고 발효가 안 돼서 발효가 안 되지면 어떻게 돼요? 송순 넣어봤자 송순 냄새만 나지 솔잎이나 송순이 갖고 있는 효능은 추출을 못해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른 부재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술 빚는 방식에서 부재료를 많이 넣게 되지만 그 술은 거의 망치게 되죠. 누룩을 막 30% 40% 넣을 때는 상관없어요. 발효가 되지니까. 근데 여러분처럼 누룩을 적게 넣어서 향을 살리는 쪽으로 가려면 부재료는 적게 넣는 것이 좋다. 그리고 모두 전제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부재료는 그때그때 한 번씩 호기심에 담아 넣어서 즐기는 거지 이 부재료를 넣는 것을 능사로 여기지는 마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부재료도. 제일 좋은 술은 안 들어가는 술이에요. 지난번에 2번 하셨던 안 들어가는 술이 제일 좋은 술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식사 때 맨밥을 삼시세끼 계속 먹어도 물리지 않죠. 근데 오곡밥이나 잡곡밥이나 아무리 몸에 좋다는 영양밥은 삼시세끼 맨날 며칠 못 먹어요.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재료는 계절 바뀌고 이럴 때 한두 번씩 해먹는, 해서 넣어서 빚어 마시는 술이고, 평상시에는 그냥 쌀만 갖고 빚는 술 빚기를 하시라는 거지. 현재 송순 처리하는 법 일러드렸어요. 오늘 생솔잎 갖고 오신 조가 있으면 만약에 지금 넣으셔야 되고, 너는 고두밥 맨 위에다 올리면 됩니다. 올려놓으시고, 다듬어서, 빨리 다듬어서 넣어주시고, 나머지 조는 그냥 예? 예.
까만 집 달린 것을 제거해야 돼요. 네. 안 씻으셨어요? 씻으셨는가요? 네. 죠. 가위가 없으니까 뽑아야지, 그러면. 네. 이게 이제, 예, 이거 있으면 안 된다. 네. 아니면 가위가 없어서 안 돼. 가위 없어요? 이거 아빠 언제? 네. 그 정도 넣으시면 되겠네. 그 정도. 네. 지금 넣어 올려놓고 오세요. 예? 수저 넣었어도 한 주먹만 이렇게 넣으세요, 그럼. 그러면 아까 그거 이거 감안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설립 들어간 족끼리 쌀을 바꿔 할 수 없어. 해보려면 설립 들어간 족끼리 쌀 한 주먹만, 두 족 분량으로 한 주먹만 넣고, 이조는 지금 어디로 줘예요? 4족? 여기 연이에요? 쑥이 없어 연 갖고 오셨다고? 어차피 그러면 송순 갖고 오셨어요? 그럼 우리도 설립 넣으냐? 아니 다 설립 넣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면 이조하고 이조하고 국화주 비죠? 국화주. 이조하고 사조. 두조 뭐 송순 갖고 오기를 안 왔으면 국화 넣으세요. 예. 지금 이거는 지금 말린 거고 이거는 생 것이에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꽃잎만 제거 안 따져요? 아니 따도 되는데 몰라서 그냥.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이거 센 거 쓰시지 말고, 이조는 고두밥을 냉각시킬 때, 예? 냉각시킬 때 고두밥 위에다 이거 뿌려놔. 지금 찌지 말고. 예. 자요, 푸제리 요법입니다. 자요, 가양제는 가양제, 향을 보태주는 재료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꽃이나 이파리가 가양제에 속하게 되고, 그렇다면 설립도 가양제에 들어가고요. 국화, 연꽃, 또 창포, 진달래, 복숭아, 살구꽃, 뭐 여러 가지 꽃들 있죠. 꽃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열매나 과실로 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면 다 술빚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로 마실 수 있는 것, 약으로 먹는 것들은 술빚게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한약이나 차로나 이런 것으로 이용하지 않는 꽃들, 철쭉, 혹시 철쭉 이용해요, 안 해요? 진달래는 이용하죠. 화전도 부쳐 먹고 하는데 철쭉은 안 하죠. 그 다음에 금낭화, 독성이 있습니다. 술빚기에는 넣었지만 안 돼요. 옥자마하고 비비추하고 혼돈을 일으키는데, 비비추, 옥자마 아시죠? 하얗고 또 보라색으로 꽃피는 거예요. 비비추는 이파리가 이렇게 기름합니다.
그런데 옥자마는 이렇게 잎이 넓어요. 그러니까 이 잎이 뾰족뾰족하게 긴 것은 이것은 사용을 해. 떡도 해 먹고 꽃으로 음식도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 흰 꽃은. 근데 이 넓은 옥자마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건 독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쌀이꽃. 가을 되면 쌀이꽃 피죠. 여름 되면. 그렇죠? 예, 하얀 꽃. 빗자루 만들어 쓰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쓰시면 안 돼요. 요새는 뭐 가로수로도 조경수로도 많이 심는데, 그리고 이렇게 쌀이꽃, 철쭉, 금낭화, 옥자마, 또 뭐가 있더라?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생각이 안 나. 어떻든 이런 것들은 쓰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진달래꽃, 나머지 꽃들은 이런 가양제 꽃이나 그 다음에 박하, 솔잎 이런 것이 좀 해가 창포 이런 것들이 잎에 해당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씻어서 세척하라는 얘기입니다. 씻어서 탈수. 물기 털어내시고 하얀 보자기, 물들지 않는 면보, 완전히 건조를 시키시되 바닥에 깔고 위를 덮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하루 만에는 안 되고 한 2, 3일 건조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요즘 같으면 난방들을 하고 주무시죠. 그렇죠? 그럼 거기다 바닥에다가 방바닥에다가 면보 깔고 꽃이나 이파리 이런 거 펼쳐서 놓고 덮으라는 거예요. 형광등에서도 자외선이 나오거든요. 자외선이 나오면 꽃색이 다 산화돼 버려, 달아나 버려, 협백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너도 매력이 별로 없어지고 하니까 가리기 위해서 면보로 덮으라는 거예요. 덮으면 건조가 더 잘 돼요. 왜? 윗부분에서도 수분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건조시킬 수 있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잎이나 꽃잎을 이렇게 비비면 바스라져 버려요. 그때까지 건조를 하셔야 돼. 꽃잎이 접히도록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보관하면 다 썩어버립니다. 수분이 조금만 남아있으면. 그래서 요새 그 방수포 같은 거 있죠. 방습제. 그걸 서너 개씩 넣어주시면 1년, 2년, 3년 가도 변질이 안 돼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봉투에 담아가지고 종이로 싸서 그냥 건조한 곳에 두시면 1년, 2년, 3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것들을 모으면 돼요. 가지수 다양하게 모아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한 30여 가지 이렇게 되지면 그것들을 넣게 되지, 여러 가지 꽃들을 골고루 넣게 되지면 그게 백화주가 돼요. 실은 이제 100가지라고 하는데 100가지 마련을 하려면 봄부터 겨울까지 신발장 닳도록 돌아다녀야 100가지만 한 2년 걸릴 겁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하면. 예. 그래서 30가지 이상만 돼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사용하시면 좋고,
이게 이제 효능이 뛰어나서 오늘 송순주 공부하신 대로 그대로 하고 송순 대신에 꽃을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 이술빗기는 배웠으니까 이술빗기에다 그냥 부재료만 바꾸면 되잖아요. 굳이 백화주 만드는 방법을 따로 배우려고 애쓰시지 말고, 그럼 백화주 넣는 방법은 뚜렷하게 없어. 어떤 술이든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재료가 준비되지면 이런 술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이 백화주는 효능이 아주 뛰어나는 술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백화주 레시피가 거의 없어요. 집집마다 기록이 나와도 쌀 얼마에 누룩 얼마, 물 얼마, 꽃 얼마를 넣으라는 게 없어요. 왜? 그 집만의 비법이거든. 그래서 레시피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귀합청소 딱 하나인데, 어떻든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잘 할 수 있는 술에다 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송순주 부재료 넣는 것으로 송순주를 공부했으니까 송순 대신에 이 꽃을 바꿔 넣으면 되는 거예요. 국화 넣으면 되는 거고, 연잎 넣으면 되는 거고, 청포 넣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어렵게 다른 술 또 배우려고 하시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약재도 마찬가지예요. 한약재도 여러분들이 채취한 것, 대부분 한약재는 여러분들이 자연에서 채취해가지고 사용 못하죠. 우리가 자연에서 채취할 수 있는 한약재는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백출, 삽주, 도라지, 또 뭐 있을까요? 인삼, 오가피, 또, 우슬, 그러고 보면 또 많네. 그렇죠? 근데 이들은 한약재는 내가 채취해서 하면 좋기는 한데, 문제는 법제라고 하는 것을 해야 돼요. 이 법제라고 하는 과정, 이게 뭐냐면 소독, 중화, 그러니까 독성, 한약재가 갖고 있는 독성이 있어요. 우리가 먹는 인삼에는 독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한테 처방할 때는 수삼이에요, 건삼이에요? 남자들한테는 똑같은 이치가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용하는 대상에 따라서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모두 법제에 포함돼. 건조시켜서 그 독성을 없애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볶는 방법이 있고, 찌는 방법이 있고, 삶은 방법이 있고, 어떤 것은 식초에다 담그는 방법이 있고, 어떤 것은 술을 발라가지고 찌는 방법, 숙지향 같은 경우 막걸리에다 담가서 찌고 계속 하죠. 이걸, 그것은 성질을 바꾸기도 하지만 그 재료가 갖고 있는, 약재가 갖고 있는 독성을 한편으로는 제거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기도 번거롭고 전문가들이 하기니까, 전문가들이 법제 과정을 거친 한약을 사서 쓰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얘기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한약재 들어간 술을 실습한다고 이를테면 한의원에, 단골 한의원을, 한약재상을 하나 섭외 해가지고 약재를 이제 구하러 다니는데, 그 기록에 나와 있는 것들은 중국 한약재들이 많아서 일반적으로 안 알려진 한약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수소문을 하려면은 직접 이제 그냥 주문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직접 가가지고 찾아내고 막 해야 되거든요. 설명하고 어떻게 생겼다고. 그러고서 이제 그 약재들 찾는다고 한약재상 경동 한약재상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럼 보고는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한약재상에서 한약을 사서 쓰지 않는 그런 불신감이 생겼어요.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이 법제 과정까지는 우리가, 이게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법제 과정은. 그래서 법제는 생략을 하기로 하고, 이런 한약재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부재료를 이용하면 한약재다, 가양재다 굳이 구별을 하지 않고 사용을 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가장 널리 이용하는 방법.
부재료가 갖고 있는 효능이나 약효나 색이나 이게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이 탕해학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화를 넣어서 술을 빚겠다 하면 국화를 삶아 국화를 달인 물을 만든다는 거죠. 그럼 이 성분 추출이나 색이나 맛 추출이 잘 되겠죠. 삶으면. 그렇죠? 그래서 삶아낸 그 물 갖고 술을 빚는 거예요. 술 빚는 물이 한약 달인 물이 되는 거라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명탕이라는 게 있죠. 자식들 수능생 있으면 청명탕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거라고. 그럼 청명탕을 내가 만들어서 집에서 만들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 하면 청명탕을 한의원에 가서 지을 수 있죠. 그러면 약 달여서 주잖아요. 알아서 가세요, 이제. 살수할 시간 되었답니다. 그냥 뒤집어요. 그냥 다 네, 그냥 다 뒤집어요. 일단 뒤집어서 건강해요. 30초 내장했죠. 뒤집어서 엎어가지고 뒤집어서 모두가 도자기를 살짝 당기면 배가 올라가. 그리고 옆에 두개 좀 당겨주세요. 주걱이 지나가는 길에. 주걱이 있는 길에 두부를 줄여주세요. 꺼도 돼요. 하나만 당기고. 센 불 하시고 살수해요. 센 불 하시고. 이거 샘플 어떻게 900. 불이잖아. 불이니까 900. 그건 800이야. 샘플로 올리고. 센 불에서 살수. 빨리 내주시고. 불 빨리 좀. 선생님이 조절하는 거 아니에요? 불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이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불 이 정도 하면 시간씩은 안 돼요. 15분. 근데 그거는 건드리면 안 돼. 시간씩은 안 돼. 이제 15분. 이거 안 되죠. 앉으세요. 어떤 치료 목적, 치료 목적으로 하시려면 정식 전문가의 처방을 받아가지고 약을 지어오시란 말이죠. 약을 지어오시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 첩이다, 한 첩에 물 얼마 넣고 뭐 이렇게 하라고 설명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주방문에 술 빚는 물
술 빚는 물량이 나와 있어요. 책에 송순 주면 거기에 사용될 물이 나와 있다고요. 그 물량의 2배, 2배를 쓰시는 거예요. 2배를 넣고 한 첩하고 해서 달여서 물이 2분의 1로 줄면 이해되시죠? 술 빚는 물량 그대로 넣고 달여버리면 안 돼. 너무 약효가 강해버리면 발효가 안 돼요. 그래서 물이 2분의 1로 줄 때까지 약 다리듯이 탕약 다리는 방법으로 탕약 다리는 방법 뭐예요? 어떻게 다리라는 거예요? 네. 오래 끓일수록 좋습니다. 오래 끓여서 물이 천천히 줄어들수록 좋다는 거예요. 센 불에 확 단시간 내 졸여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할수록 오래 이렇게 하라는 것은 그래야 발효가 일어나. 단시간 내 물을 2분의 1로 줄여서 센 불에 하고 단시간 내 줄여버리면 발효가 안 일어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건더기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약다리물하고 건더기를 같이 쓰는 방법이 있고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술은 제거하는 방법으로 써라. 이게 술은 술이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그 재료가 갖고 있는 약효나 약재가 색이나 향이 좋아도 그게 들어가면 술맛이 닫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거하는 방법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리 뭐 청명탕이고 뭐 수명탕이고 어쩌고 할 망정 안 넣는 것이 더 좋고. 네? 자, 두 번째는 직접 혼합법. 이제 직접 가급적이면 덧술할 때 하세요. 부재료는 덧술할 때 하시라고요. 어떤 술은 밑술할 때 부재료를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술 빚는 방법으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왜요? 밑술에는 한약재료나 꽃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어떤 부재료든 사용하게 되면 발효가 나빠져. 다시 말하면 효모 활동이 둔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밑술은 효모를 늘려서 발효가 잘 되게 하자고 밑술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부재료를 넣어버리면 효모 증식이 잘 안 일어나. 그러니까 술을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밑술에는 가급적이면 넣지 마시고 혹시 어떤 책을 보니까 밑술에 한약재나 부재료를 넣는 방법이 있어. 그것이라도 바꿔서 밑술에는 쓰지 말고 덧술을 할 때 하시라는 거예요. 덧술할 때. 그래야 발효가 어느 정도 일어나죠. 네. 그래서 자기가 넣고 싶은 재료를 직접 다 센 것이 됐든 말린 것이 됐든 그렇죠? 대신 센 것은 아까 고두밥 찔 때 한번 찐다든가 아니면 별도로 열 처리를 해줘야 돼요. 왜요? 왜?
말린 것은 수분이 없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센 것은 수분이 많을수록 오염될 확률이 많아져요. 그래서 끓는 물로 한번 데치든지 살짝 수증기로 찌든지 해가지고 사용하면 오염으로 인한 것은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직접 버무려 넣도록 하시고, 세 번째는 화양입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양입주법. 이것은 한약재나 꽃이나 이것을 술에 직접 넣지 않고 향기만 입히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것은 방법이 부재료를 배주머니에 담아 할머니들 옛날에 속옷에다가 감춰놓는 돈주머니 있었죠. 복주머니.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배주머니를. 가급적이면 이것이 못이나 삼배해야 됩니다. 네? 삼배가 제일 좋아요. 못이보다는. 그래서 배주머니에 넣어서 술 위에 매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틀이나 3일 후에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항아리에 이렇게 술이 차 있어요. 에? 다 익었어. 다 익은 술이에요. 다 익었으면 배주머니에다가 꽃이 됐든 한약재가 됐든 향이 좋은 것이라야 되겠죠. 말렸어도 향이 좋고, 이것은 센 것도 말린 것도 상관없이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배주머니에다가 이렇게 한약재를 꽃이나 이걸 넣으라고요. 그리고 끈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매다는 거예요. 그리고 뚜껑을 이렇게 덮은 방법입니다. 그럼 술이 숨을 쉬면서 이게 수분이고 여기 말린 것이니까 수분 이동이 일어나죠. 이게 빨아먹는다고요. 그리고 눅눅해지면 향을 내놔. 그래서 순간적으로 술에 향이, 국화향이, 솔잎향이 배요. 말린 것보다는 센 것이 더 향이 강하게 나타나겠죠. 이것은 아무리 향을 이걸 많이 넣어줘도 술에 직접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향만 좋아지지 맛은 변하지 않아요. 술 맛은. 그리고 이걸 2, 3일 후에 제거해, 건져내. 그러고 있으면 이 술의 향이 다 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화 넣었으면 국화향, 쑥 넣었으면 쑥술이 대지는 거죠. 솔잎 넣었으면 솔잎술이 대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주머니는 들어간 것이 아까워. 아까 100가지 꽃을 넣었다고 가정합시다. 아깝죠? 이런 끄집어내서 또 말려. 다음에 또 써도 돼. 네, 2번까지는 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간단한 방법이 이게 가장 술빚기의 입장에서 술 빚는 입장으로 보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탕약재 직접 넣는 방법보다는. 이것은 어떻든 발효를 나쁘게 하는 거고, 이것은 발효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것은 주로 화양입주법이라고 했듯이 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꽃, 주로 꽃, 향기가 좋은 꽃. 그 다음에 이제 주중 지약법 이렇습니다. 주중지약법. 왜요? 주중지약법은 이것하고는 반대예요. 이 배주머니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번은 화양입주법으로 해. 그렇죠? 그리고 아까우니까 두 번째는 이게 향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주머니를 술떡 속에다 쑤셔 박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알코올이 이 재료가 갖고 있는 약효를 추출해내는 거예요. 향도 뽑아 빨아내고. 근데 이렇게 될 때 참고하실 일은 이걸 그냥 쑤셔 넣으면 안 돼요. 위로 올라와 버리거든. 그러니까 여기다가 무거운 차돌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무거운 걸 떠오르지 않을 걸 넣어줘야 돼요. 돌이 제일 좋습니다. 돌. 옹기 조각이거나. 예. 차돌이나 이런 산돌 같은 거 있죠. 까만 돌, 이런 돌. 푸석푸석한 것은 흙 냄새가 배요. 그러니까 무거운 돌로 이게 주약법. 자, 다 거듭밥 시키러 가는 거예요? 예. 충주에 청명주라고 해서 유명한 술이 있습니다. 그 술 양조장하고 바로 그 옆에 리코리움이라고 하는 외국 술 양조하고 관련된 양주 기부 와인이나 위스키 이와 관련된 그 박물관이 하나 있어요. 세계 양조 박물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서양술이 갖고 있는 발효 과정, 가면 학예사가 설명을 다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보시는 것도 우리 술하고 문화 비교, 또 양주 기술 비교 이런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쪽에 얘기하는데 거기는 아마 입장료가 조금 있을 거예요. 일단 박물관 측에 그 입장료 좀 할인을 해달라고 부탁은 해놓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입장료가 조금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옆에서 이동거리가 아주 짧으니까 두 군데 다녀오시면 먼 거리 가서 시간에 오며 가며 뺏기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인 현장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 공식적으로는 오늘 실습이 여기서 할 수 있는 실습이 오늘 마지막인데 부재료 이용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두시면 실제로
자기가 원하는 타입의 술을 얼마든지 여러 가지 것을 다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이런 방법들을 취사 선택해서 술빚기를 이용하시고, 그러나 어떤 방법이 딱히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술을 빚어본 사람의 경험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간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걸 한번 하고 나서 두 번째 지약추증법으로 옮아가면 또 다른 술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귀한 약재들은 이것도 아까워요. 이렇게 쓰고 나면 이 약재는 대부분 버리거든요. 근데 버리시지 말고 이걸 햇볕에 말려서 가루로 빻아요. 빻아가지고 그냥 드셔, 약으로. 네. 그래서 활용을 좀 하도록 하시고, 혹시 지약주증법이 됐든 직접 혼합법이 됐든 탕약법이 됐든 기존의 이런 술들은 주방문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걸 따라서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나만의 술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건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고, 여기 혹시 한의사나 한약사나 한의사 계십니까? 얘기해요. 사실대로 있으면. 나중에 또 내가 한의사요 나중에 그러지 말고. 아니, 제가 그랬어요. 한때 한의사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자기 영역 개척이라 할까? 외국인들 오고 막 이렇게 되니까 한의사들이 어떻게 하면 다른 한의원하고 차별화시킬까 해가지고 직접 본인이 빚은 술을 가지고 한약을 처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의사들이. 한동안 한의사들이 연구소에서 술을 배우러 많이 왔어요. 뭐 처음에는 뭐 한다는 소리를 내가 물어보지도 않아요. 나중에 얘기해보니까 공자 앞에서 문자 쓴 꼴이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조금 자신감이 없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혹시 말 실수했나, 책 잡히나. 그런 나중에 물어보니까 한의사들이 한약을 몰라. 옛날 한의사들은 자기들이 한약 채취해가지고 말려서 법제, 포제 다 하고 처방도 하고 침도 넣고 이렇게 했는데 약도 다리고 했는데 요새 한의사들은 편해가지고 한약사들이 다 해주면 하수호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인삼이나 어떻게 생긴지, 인삼 대추나 알지 나머지 한약재들은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한약사들은 또 한약사들은 약만 할 줄 알지 처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래서 내가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말로만 한동안 우술우술 해갖고 뭐 관절염이 좋다가 열풍이 불었죠. 우술우술한데 한의사들이 우술이 어떻게 생긴지도 못하고 처방하고 앉았다 그러네. 어떻든 제가 지금 오늘 설명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한약 전문 지식이 없어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민간의학을 하셨던, 그러니까 옛날 뭐 정식 한의사는 아니어도 야매로 소위 하는 고수, 제야의 고수들 있죠. 그분들이 술 빚는 분들이 그분들한테서 배운 술빚기 과정에서 제가 배운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의사들한테 자세히 물어봐서 공부 좀 한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제야에서 그 사람들 제조권 안에 있는 한의사들 발생이 그건 야매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식 건조관봉에도 그렇고 동의보험 처방법 중에 하나에 한약을 짓는 방법. 그러니까 뭐냐면 핵심은 이것입니다. 일본사 글이라고 하는 거지. 혹시 이게 뭔 뜻인지 아십니까? 네? 사람은 일본 육군이에요. 네? 일본 육군. 그 다음에 모든 초급 높이는 일본 사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이라고 하는 것은 줄기를 가리켜요. 줄기. 그래서 나무를 쓸 때 한 번, 두 번 해, 한 그루, 두 그루 됐잖아요. 한자는 한 번, 두 번이에요. 이 줄기를, 기둥을 가리키는 게 줄기. 이것이 본이에요. 사람 같은 몸뚱이죠.
몸뚱이에서 뻗어나간 게 이게 다리 두 개 이렇게 되죠. 사람은 6개라고 했을 때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래서 6개. 근데 모든 초급 목피는 여기서 뭐가 나와요? 뿌리죠. 뿌리가 1근이에요. 그 다음 본에서 뭐가 나와요? 가지가 나오죠. 이것도 근이에요. 자, 여기서 뭐가 나와요? 가지에서 이파리 나오죠. 그렇죠? 그럼 이파리 나오고 여기서 꽃이 피죠. 꽃이 나중에 열매가 되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뿌리가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렇죠? 줄기는 안 하고, 줄기의 뿌리도 뿌리고, 줄기에서, 가지에서, 본체에서, 몸뚱이에서 나오는 가지도 하나의 뿌리고, 이 가지에서 나오는 이파리도 하나의 뿌리고, 이 이파리에서 나온 또 하나의 열매나 꽃도 뿌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 초급목피는 네 가지로, 네 뿌리로 구성되어 있고, 목통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일본 사건이에요. 한식이 양식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한식이 양식하고 다른 것. 다른 점이 뭐예요? 양식은 핵심이 뭐냐면 어느 뿌리면 뿌리, 줄기면 줄기, 가지면 가지 한 부분만 소를 잡았어. 생선을 먹어. 그럼 서양 사람들 먹어요. 몸뚱이만 먹죠. 생선. 꼬리, 머리 다 잘라내죠. 소고기 잡으면 살코기만 먹죠. 우리처럼 도가니고 속, 다리까지 모아 먹는 나라가 없어. 한식은 결국은 전체식이에요. 전체식. 어느 부분에 편식하지 않는다는 게 균형을 얘기해요. 균형식. 근데 양식은 편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것은 그릇에 담아 나오는 개념이고, 우리는 두 부분 다 담아야 되니까 뭐예요? 상차림의 개념이고. 이거 똑같아. 우리가 약재로 선택하는 거의 모든 부분은 뿌리거나 열매거나 그래요. 그렇죠? 이 뿌리나 열매가 약효가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열매의 뿌리는 뭐예요? 이 열매의 뿌리. 이 열매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꽃에서 나온 거예요. 꽃에서. 꽃이 없으면 열매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매의 보조 수단은 꽃이 되는 거죠. 이 꽃은 뿌리가 어디예요? 잎이요. 잎이거나 가지거나. 그렇죠? 가지나 잎이 없이 어떻게 꽃이 하나쯤 생기냐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 없이 할아버지한테서 나온 거 아니죠? 부모가 있죠. 우리 부모는 또 그 부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근본이에요. 근본, 뿌리. 추, 원, 도, 본 그래요. 내 근본이 뭐냐. 그래서 자, 잎이나 잎의 뿌리는 가지. 맞죠? 가지 없이 꽃이나 열매가 달릴 수 없잖아요. 몸뚱이에서 바로 꽃, 열매 달리는 경우 못 봤죠? 모든 생명체는. 자, 이 가지의 뿌리는 어디예요? 줄기잖아요. 이게 우리가 몸통이라고 하지만 이 실상의 몸통은 땅에 뿌리 박고 있는 뿌리의 근본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뿌리는 근본이 뭐예요? 이 뿌리의 근본은 이 열매가 떨어져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열매가 떨어져서 뿌리로 나고 줄기로 가고 줄기에서 가지로 가고 가지에서 잎으로 꽃이나 열매로 이렇게 되죠. 계속 이게 어떻게 뭐예요? 순환이에요. 순환. 자연의 순환. 이것이 우리는 섭리라고 그래. 그렇죠? 이 섭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열매가
예를 들어서 정력이 좋은 약재라고 그럽시다. 복분자라고 그럽시다. 이 복분자의 정력이 좋은 효능을 100% 받아들이려면, 흡수를 하려면 이 보조 뿌리인 뭐가? 잎이나 가지나 줄기나 뿌리에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동양의학의 핵심이에요. 쉽게 말하면. 양약은 우리가 손가락이 아프다. 손가락에 여기에 관절이 생겼다. 아니면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 여기 도려내고 여기 염증 떼어버리면 그만이죠. 한의원에 가서 이게 염증 치료해달라고 하면 약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맞죠? 수십 가지 약이 들어갔어. 아니, 여기 하나 달라는데 왜 약재가 여러 가지냐고. 연고면 연고 하나 직접적으로 살균작용을 하는 그 약재 한 가지면 되는데, 이 살균작용을 하고 염증을 다스리는 약재가 효능이 강화되려면 보조 재료가 부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염증이 아니면 여기 관절이 나빠지는데 이 원인이 뭔가를 한방에서는 규명을 하죠. 이 원인이 보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래. 예를 들어서 안 돼가지고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염증만 다스려 놓으면 뭐하냐 이거지. 다시 이건 재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어떻게? 혈액순환이 나빠지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게끔 처방을 해줘야 돼. 그렇죠? 혈액순환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피가 막 탁하다. 예. 고지혈 있다. 아니면 혈관에 노폐물이 많이 쌓였다. 그럼 피도 맑게 해줘야 이거 혈관에 노폐물도 제거해줘야 되겠죠. 근데 왜 자꾸 노폐물이 쌓일까 보니까 몸이 냉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한약재를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근본부터 다스려지죠. 근본부터 치료가 되잖아요. 그럼 그 관절염이 재발을 안 하게끔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당장 아프니까 당장 안 아픈 데를 안 아픈데 빨리 약효가 빨리 나타나고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양약에 가잖아요. 병원에 양약을 먹고. 근데 그 양약은 치료 효과가 당장에는 있지만 내성이 있어. 독성이 있단 말이에요. 자꾸 먹게 되면 치료 효과가 안 나타나. 근데 한방은 효과가 늦어. 근본부터 다스리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 근데 사람들이 급하니까 한방에 안 가고 양약으로 가고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양약에 대한 독성 얘기는 여러분들이 더 잘 하실 겁니다. 이유가 이게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열매에 아까 복분자를 활용한 그럼 뭐예요? 정력이 좋은 술을 정력주를 빚겠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이것만 갖고는 100%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자, 이파리 중에 다른 한약재 가운데 이파리 중에 정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효능을 갖고 있는 약재가 뭔가를 찾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찾을 수 있어. 식약청 식물 데이터베이스에 가면 각각의 약재마다 다 효능 다 선분되어 있고 쓸 수 있는 거 없는 게 다 나와. 그러면 여러 가지 이파리 중에 효능이 좋은 거. 자, 피를 맑게 하는 것 중에 아까 피를 맑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또 노폐물 제거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는 재료들 가운데 이파리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찾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오늘 쓰는 것 가운데도 뭐가 있네? 솔잎이 있네? 예? 솔잎이 청열 효과가 있죠. 피를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 그럼 솔잎을 하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솔잎 갔으니까 어떻게? 가지. 나뭇가지 잘 자라는 약재로 쓰는 하나 있죠. 우리 몸에 좋다는 오가피 가지 쓰죠. 껍질도 쓰고. 그렇죠? 오가피는 줄기도 써. 또 뭐가 있을까? 두충도 있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줄기 가운데, 줄기에 피를 맑게 해주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심장이 나쁘다는 거죠. 심장을 강화시켜주는 약재가 뭐 있어요? 나무 줄기 가운데. 예? 계피.
우리 수정과 담아 먹는 계피 있잖아요. 계피도 껍데기 쓰는 거잖아요. 예, 껍데기, 줄기 껍데기. 예, 쓰는 거예요. 두충도 마찬가지고. 그럼 여기서 두충을 썼으면 여기서 계피를 쓰는 거고, 여기서 두충을 썼으면 여기서 계피를 쓰면 되는 거잖아요. 오가피도 마찬가지고. 오가피 다 쓰잖아요. 그렇죠? 자, 뿌리 중에 기운을 돋궈주는 거. 정력이 좋으니까 기운이 돋궈 뭐가 있을까? 인삼, 뭐, 당귀, 피를 맑게 해주는 당귀,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럼 이걸 인삼, 당귀를 두 개를 다 쓸 수도 있고 하나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뿌리나 열매 중에 편중해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골고루 규정을 같이 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자연순환의 원리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동양에서 이 일본 사상은 연년수명이라고 그래요. 이을 연자. 목숨명자. 수명을 해서 매년 수명을 늘려간다는 거예요. 수명을 늘려간다. 이게 이 자연 순환의 원리를, 섭리를 저버리지, 거스리지 않는 것. 자연의 순환하는 것. 이것이 연년 수명하는 비결이에요. 수명을 늘리는. 이것이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이게 뭐냐면 도교에서 와요. 도교에서. 노자의 도덕사상 도교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자연의 순환을 추우면 추운 대로 추울 때는 땅속에 있는 건 먹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처럼 한겨울에 아이스크림 먹지 말라는 거거든. 자연의 순환하라는 얘기는 몸이 냉해지는데 자꾸 찬 것을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몸의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당장에는 좋을란가 몰라도 그게 자연을 거스리는 방법이고, 자연에 순환하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이 다 서그러졌으니까 땅속에 있는 것이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는 음식들이 사람이 먹어야 될 거. 그래서 구근류들 다 여기 있는 거잖아요. 겨울에 고구마 구워 먹는 이유가 그거가 있다니까.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적으로 내가 각각의 약재들이 어떤 효능이 있는지를 선택을 해서 구색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한약을 찌면 가지수가 여러 가지인 거예요. 근데 그 한약재들은 다 칼로 썰어졌어요. 편으로 썰어졌어. 편으로. 조각조각. 떡국 썰듯이 썰어놨다고. 이렇게 둥근 뭉툭뭉툭하게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얍실하니 이렇게 깔아놨지. 이건 뭐예요? 추출이 잘 되게 하지 않은 거예요. 추출이 잘 되게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조합하는. 그러면은 각각 예를 들어서 이제 젤로가 핵심이 이것입니다. 계피하고 예를 들어서 계피하고 하수하고 두 개의 약재가 잘 어울리는지, 소위 궁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죠. 한약을 쓸 때 제일 두려운 거 그게요. 나는 몸에 좋다고 썼는데 그게 독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원리를 이용하면 설사 이것이 내 몸에 안 맞는 독성이 있더라 하더라도 나머지 보조 재료에 의해서 그 독성이 중화되거나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상극작용, 상승작용이래요. 예를 들어서 하수하고 인삼하고 당귀가 두 개 어울려지면 기운을 도와주고 당귀가 피를 맑게 해주고 기운을 도와주는 약재라고 하면 이게 두 개는 서로 조합이 맞아요. 궁합이 맞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가 플러스 되지면 이 두 개의 약효가 강화되는 거예요. 그게 상승작용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두 개가 궁합이 안 맞아요, 이를테면. 하나는 성질이 차고 하나는 뜨거운 것이라고 하면 상극이니까 궁합이 안 맞는 거잖아요. 나는 그런데 이걸 쓰고 싶은데 몰라. 상극인지 상승인지를 모르겠다고. 두 개가 만나서 독성이 만들어지면 그건 상극 효과가 떨어지니까 안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쓰고 싶어. 이게 나한테는 꼭 필요해. 내 지금 증상, 질병 증상으로 봤을 때. 그럼 써야 되겠어. 그럼 두 개 서로 독성이 생긴 걸 중화시켜주는 중화제를 하나 넣어줘. 그게 뭐예요? 그래서 약방에 감초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감초는 내가 재배한 게 없어요. 전부 다 중국에서 들여와야 돼. 중국 것에 대한 불신이 생겨요. 그럼 감초를 대신할 수 있는 걸 쓰시면 돼. 그게 뭐예요? 예? 예.
대추가 우리 농가의 가장 흔한 이유가, 어지간한 집에는 대추나무를 다 하나 쓰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럼 대추도 이거 뭐 따뜻하게 차로도 마시고 하죠? 아니면 감초. 역시 그 두 개 다 넣어도 되고, 쉽게 말하면. 그러면 아무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무 걱정 없이. 이걸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무식하게 어떤 약재를 쓴다고, 단독으로 쓴다고 얘기할 것이 못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뭐 인삼 같이 뿌리 또 열매에 편중돼서 서로 상극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술 먹고 복숭아 먹지 말라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럴 경우에 대부에서 이렇게 이 순환의 원리를 이용해서, 그러면 7가지가 되든, 예를 들어서 이 5가지, 일본 사과니까 5부위죠. 5부위 중에 각각 하나씩을 선택을 해. 옛날 사람들 술 이름 짓는 것도 기가 막혔어요. 민간에서 우리 가양주에 한약재가 여러 가지 한약재를 넣어서 술을 빚는데 이름들이 독특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전국적인 조사를 다 했어요. 그래갖고 발표 놓은 것도 있고 그럽니다. 자, 일본 사과란 5가지가 들어갔죠. 그럼 이 술 이름을 지는데 오정이 돼요. 그래서 술 이름이 오정주예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거든, 한문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 오선주 이렇게 바꿔. 그럼 한 가지 약재가 신선의 개념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선은 뭐예요? 장수한다는 뜻이죠. 오래 산다는 뜻이죠. 불로장생한다고 그러잖아요. 7가지가 들어갔어. 그러니까 뭐예요? 술 이름이. 이게 인천지방의 술이에요. 인천지방에. 이게 경북도, 경상북도 영주. 그 다음에 이게 여기다 6이 있고 7이 있고 8이 있고 9가 있고 7은 썼고 10이 있죠. 이러고 있죠. 그럼 7선주가 있고 9가 들어가는 9개 들어가는 술 이름이 있는가 봤더니 9는 없어 또. 그럼 8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국 우리 사회에서 짝수를 다 기피해요. 짝수를 기피한다고. 왜? 죽은 숫자라는 거예요. 음해수라는 거예요. 홀수를 전부 양운세로 보았고 1월 1일,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이 다 명절인 것은 홀수날이에요. 둘 다. 숫자 홀수. 이게 양의수라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한다는 숫자가 3이에요. 맞죠? 3이 9개 겹쳤으니까 9개. 더 좋은 거지. 따따 부리니까 5가 완벽한 숫자인데 2개가 겹쳤으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그러면은 9가에도 홀수잖아요. 홀수 양의수니까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근데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 9라고 하는 숫자가 아주 철저하게 양극이에요. 저승을 뜨는 구천이 하나가 있고 천상을 뜨다는 천상이 있어. 이 상극이거든. 그래서 9가지 넣는 술 이름이 없어요. 비로소 선이에요. 근데 8이 들어가는 숫자가 있어. 이건 8선주가 있어요. 변산 지방에 가면 지리산하고 변산, 지리산 가면 있어. 이 신선주는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어요. 전국적으로. 이게 태권도 같으면 이게 급수면 이게 단이에요. 비로소 1단, 2단, 3단으로 간다니까. 바둑도 그렇죠. 급이 있고 단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일로 많이 쓰는 게 32가지를 쓰는 게 있어요. 그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28가지. 그런데 여기서 아까 여기 8선이라고 그랬죠? 이 18가지 또는 28가지가 되지면 이름이 바뀌어. 그러면 내가 지어놓고 마음대로 지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신선주 이름이 조선시대 때는 이게 가능했어요. 근데 현대에서는 상표 등록이 안 돼. 이게 과장 광고거든. 그 신선주 이름을 못 붙이니까 전부 다른 이름을 개명을 해요. 문화재로 지정된 술 빼고는 신선주로 해서 상표 팔기가 어렵습니다. 뭐 그 과장 허위 광고, 뭐 과장 광고 법에 걸려요. 이게 저축돼. 그래서 쓸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 문화적으로 이런 홀수를 이용해서 한약재를 치사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 기본 근본이 되는 술이 오선주, 오정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근본이 이게 물론 자기가 선택해서 이것만 쓸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은 치료 효과나 양리적 효능이 100% 얻는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한방에서도 이 원리를 이용해서 한약을 조제를 하고 있고.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각 부위별로 조합해서 이렇게 쓰면 내가 치사 선택한 술은 이미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 술하고 중복될 확률이 거의 없죠. 그렇죠? 나중에 기껏 해서 써놨는데 특허 침해했거나 나중에 술하고 똑같다고 뭐 유사상품 걸리면 골치 아파요. 이건 정말. 예. 이게 돈으로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참고를 해 두시면 얼마든지 응용해서 자기 술 하다가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잠을 못 잔다든가 힘을 못 쓴다든가 마누라가 맨날 몸이 차다고 냉하다고 죽겠다고 한다면 약재만 자료 더듬으면 얼마든지 자기가 술을 이용해서 치료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부재료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선택을 하시고 선택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선택하고 아까 사용은 각각 4가지 방법 중에 취사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빠졌는데 사용하는 방법 중에 주중 침지법 이게 뭐예요? 주중 침지법 소주에다 담궈 마시는 거 이것은 다음 시간에 소주 할 시간에 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소주하고요 관련 있는 것이. 네. 자, 부재료 요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막걸리는 다음에 해요? 네? 막걸리. 막걸리는 날은 술 빚는 방법 모르는데요. 이제 저기다가 물 타다 주면 막걸리. 네. 네. 술 걸려야지. 오늘 갖고 왔다며요, 부이주. 네. 그래서 어차피 저는 기대를 안 합니다. 기대를 안 하는데 1조부터 일단요. 1조부터 오늘 담을 밑술, 오늘 쓸 밑술 갖고 오세요. 1줄, 한 줄.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지난번에 가져간 부이주 1조부터 5조까지 널어놓으세요. 그러면 밑술 상태 보고 평가해드리고 완성된 술 보고 평가해드리고 오늘 부이주 걸러서 시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